안녕하십니까. 회로 해석 세 번째 강좌 키르히호프 법칙을 사용하여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의 크기와 그 방향을 결정하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또는 어떤 회로 제작자가 이런 회로를 제작해서 여기 R1, R2, R3, R4에 흐르는 전류값과 전류값의 크기와 그 방향을 해석해 주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 흐르는 전류와 방향을 결정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선 두 번째 강좌에서 각 가지, 이게 하나의 가지죠. 가지, 이것도 가지 또는 지로라고도 하죠. 지로, 가지. 나무의 그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의 가지. 지로, 한 개의 지로, 이것도 한 개의 지로에 전류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지금 이 회로를 여기다 그럼 그대로 그린 겁니다. 다시 또 이 회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라 했으므로 이 회로에다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전류의 방향을 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전류의 각 가지에 각 지로의 전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한 다음에 회로 한 개의 회로 또 한 개의 회로 이 회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소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났습니다. 세 개가 걸쳐지는 거죠. 옆 회로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회로에서는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나는 거죠. 회로는 꼭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회로에서는 어떤 게 만나는 겁니까? 먼저 E1 따라가다 보면 E2 R4 E3 이 세 개가 만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회로에서는 어떻게 만납니까? 뭐가 만나집니까? R1, R3, R4, E3, E1 그 회로를 형성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로를 어떻게 정했다? 하나, 둘, 셋 이것처럼 정했습니다. 자, 뭐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뭐였습니까? 어떤 접속점, 회로의 어떤 접속점, 예를 들면 비접속점에서 전류에 들어왔다 나가는 전류 합은 제로다. 그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처럼 식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는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라고 놨습니다.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붙여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나는 그게 싫어. 나는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로 하고
나가는 걸 플러스라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액장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느 접촉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는 0. B 접속점에서 킬로오프의 제1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두 개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따라서 I1은 I2 더하기 I3, 이것을 식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로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극성을 붙이는 게 중요하죠. 극성을. 여기서 R2에서는 전류 Y2를 내가 이 무대로 정했는데 그 방향이 이쪽으로 갔으므로 극성은 어떻게 붙인다고 하겠습니까? 여기를 플러스, 전류가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 나오는 쪽을 마이너스. 그리고 이 전화번 또는 배터리 전화번, 이 기전력, 이것은 원래 이게 표로에서 원래 여기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서로 약속을 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 기호에서 배터리 기호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건전지 여러분, 이런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였습니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건전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극성 표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 1에 대해서 회로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회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회로 방정식을 써보면, 자, 마이너스, 이 회로를 따라가다 보면, 회로 1을 따라가다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E1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R1, I1의 전압강화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R1, I1.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R2, I2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E1 값이 몇 볼트입니까? 6볼트죠? E1 값이 6볼트. 얘가 6. R1이 몇 오음입니까? 1오음이죠? 1오음. R2는 몇 오음입니까? 3오음이죠? 3오음. 3. 그놈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6, 여기 E1 6, 6은 I1 더하기 3I2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수학이죠. 이 두 개씩을 이쪽으로 이양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거죠. 이걸 식 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것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E1이 6볼트니까 그냥 6을 집어넣은 겁니다. 2원 자리에다가 2원을 없애고 6을 넣은 겁니다. R1이 1오음이니까 그냥 1을 더 넣는 거고, R2가 3오음이니까 3을 그냥 넣는 겁니다. 그래서 3I2가 되고, 그냥 I1이 되는 거고,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페로이도, 자,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자, 먼저 극성 표시부터 해야 되겠죠? 극성 표시부터. 여긴 마이너스, 이건 보나마나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페로의 방향대로 따라가면, 이 페로의 방향도 내가 정한 거지, 누가 정해준 거 아닙니다. 페로 1, 페로 2, 페로 3의 방향도 여러분이 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로의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E2는 플러스, 그 다음에 R1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1, I1, R3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앞에 마이너스 R3, I3.
이 2가 얼마입니까? 값이 4V죠. 여기 4V 들어가고 R1은 1옴, R3 여기 2죠. 2옴, 2 I3 1이니까 I1 4니까 니콜 4. 그래서 이걸 식 3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로 3. 페로 3의 극성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전류방향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회로방 정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E3는 플러스, 다음에 R2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요 앞에가 플러스가 되어야죠. R2, I2.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R3, I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회로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앞에 부가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R4, I4. 이게 저희가 빠졌군요. 는 제로 빠졌군요. 그래서 이놈을 정리를 해보면 E3는 2V, R2는 3옴, R3 2옴, R4 1옴. 따라서 3I2, 2I3, I4. 그러니까 여기 이놈 이거 E3를 제외한 나머지 식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옮기니까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뀐 거. 이것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꼬르에서 반대편으로 옮기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 식이. 식사라고 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회로방 정식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수학 시간이 되는 겁니다. 수학 시간이. 이 식을 이제 식 1, 2, 3, 4를 풀 때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I1, I2, I3, I4 총 4개가 됐죠? 4개. 지금 그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지수가 4개니까 1차죠. 차수는 이거 제곱이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이게 위에 제곱이 붙으면 2차 방정식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1차잖아요. 1차. 이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4원 4개 다 이거죠. 미지수가 4개. 하나, 둘, 셋, 4개. 4원 1차 연립방정식. 그래서 이건 완전 수학식이 되는데, 이런 식 같은 경우,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고등학교 때 행렬식을 배우죠. 여기서는 그걸 아직 쓰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행렬식을 하는 방법을, 글쎄요, 여러분,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식을 쓰는 방법을 강좌를 올릴지 안 올릴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I1, I2, I3, I4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I1은 I2, I3죠? 그러면 지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식 2에다가, 자, 여기 I1은 I2 더하기 I3니까 여기 I1 자리에다가 이놈을 대입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식 2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I1 더하기 3 I2는 6인데 식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I1 자리에다가 이 I1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I1 이게 원래 이 자리가 I1이 있던 자리죠. 이걸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I2 더하기 I3는 6. 그죠? I2끼리만 모으면 4 I2 I3는 6. 그 다음에 식 3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식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식 3, 그럼 어떻게 됩니까? I2 더하기 I3 식 3, 2I2 플러스 2 I3는 4 식 3을 그대로 옮겨오고 여기 I1 자리에다가 이것만 넣은 겁니다. 원래 여기가 I1이 있던 자리죠. 그래서 이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I2 더하기 3 I3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I3는 6 빼기 4 I2 되고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I3에다가 이 값을 넣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I2 더하기 3 그러니까 여기 I3 자리에다가 지금 이걸 넣은 겁니다. 이거 I3는 600에 4 I2니까 I3 자리에다가 이놈식을 대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놈을 정리를 하면 I2 플러스 3, 6, 18 마이너스 3, 4, 12 I2는 4 여기서 I2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I2는 여기서 I2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이건 그래서 I2는 11분의 14 암페어. 만약에 이렇게 값을 구했는데 앞에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하는 값을 구했는데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은 I2의 전류 방향은 실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내가 처음에 설정한 이 방향이 맞는 거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I3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I2 이 값을 구한 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3는 6 빼기 4 곱하기 14, 11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1분의 10이 나오죠. I1 이제 I1은 I2 더하기 I3니까 이제 I1을 구해봅시다. I1은
따라서 24 이렇게 되는 거죠. I1은. 그 다음에 이제 I4 여기 이 식에서 식 4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I4는 2 빼기 아니 더하기죠. 더하기 3I2 빼기 2I3 이렇게 되죠. 따라서 2 더하기 3 곱하기 I2가 11분의 14 빼기 2 곱하기 I3가 11분의 10 하면 I3는 얼마입니까? 11분의 44 I4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2 값 구했고 이렇게 I3 값 구했고 I1 값 구했습니다. 다음에 I4 값 다 구했습니다. 각 값들이 다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정한 전류 방향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I4가 구했는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 값이 됐더라. 그러면은 이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과 그 크기를 결정하라 했는데 전류의 방향은 처음에 내가 정했던 그 방향 그대로이고 전류 값의 각 크기들은 11분의 14, 11분의 10, 11분의 24, 11분의 44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회로의 방향 또는 이 D점에서 킬로웨프의 제1법칙 또 그리고 회로의 방향을 A점 또는 C점에서 킬로호프의 제1법칙을 적용하거나 또는 회로를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값이 이게 구해지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제 회로를 가지고 또 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